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과 함께 어제 젠슨 황이 컴퓨텍스에서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의 미래와 자율주행의 경쟁력에 대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공유한 어제 젠슨 황의 스피치 일부분을 더빙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로보틱스를 현실화하기 위해 AI가 필요하지만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또 AI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에이전트의 시대인데 이 시대의 큰 장점은 엄청난 양의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로봇 공학에서는 대량의 합성 데이터 생성과 스킬 학습, 즉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강화 학습과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죠. 지금은 AI를 훈련시키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요한 이유는 거의 모든 환경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설비가 아니라 기존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에 맞춰져 있고 우리가 스스로 설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을 우리 자신을 위해 설계했는데 이제 그 세상에 맞는 로봇을 만들어 우리를 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다재다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로봇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기술에는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로봇 시스템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기술적 규모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소규모 시스템으로는 기술 발전의 선순환을 빠르게 돌릴 수 없죠. 충분한 기술 투자를 유도할 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릅니다. 이건 차세대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술 혁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센터 소모량도 엄청나죠. 이런 응용 분야에는 세 가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을 위한 AI, 두 번째는 AI가 가상 환경에서 로봇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뮬레이션 엔진,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로봇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입니다. 일론이 인용한 이 부분과 함께 조금 더 광범위한 부분을 팟캐스트 형식으로 정리해서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제가 보는 주요 포인트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봇 이야기 좀 해보죠. 로봇 종류도 참 많은데 유독 휴머노이드 로봇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설계된 환경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형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공장이나 사무실 같은 데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정 작업만 하는 로봇은 범용성이 떨어져서 대량 생산이나 기술 발전이 좀 더뎠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장, 물류, 서비스, 적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잠재 시장 규모만 수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수조 달러요? 엄청나네요. 네. 그 규모 자체가 기술 혁신을 막 이끌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로봇을 현실에 투입하기 전에 AI로 학습시키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 여기서 옴니버스라는 가상 환경의 핵심이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옴니버스가 단순히 로봇 훈련장을 넘어서요. 공장 전체, 심지어는 도시 전체를 가상 세계에 그대로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디지털 트윈. 네, 델타나 팍스콘, TSMC 같은 기업들은 이미 이걸로 공장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하고요. 대만의 가오슝시는 아예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었다고 발표했죠. 도시 전체를요? 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5조 달러 규모의 공장 신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먼저 가상 세계에서 최적의 설계를 찾고 로봇 운영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거의 필수가 될 거라는 시각입니다. 비용 효율도 높이고 로봇 시대 대비도 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대량 생산 혹은 스케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부분 안에서도 수요와 공급 두 가지가 존재하죠. 일단 수요와 관련해서는 왜 휴머노이드의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람이 만든 거의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형태의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그 규모 혹은 수요 자체가 무궁무진하다는 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공급 부분입니다.
이 공급 부분에서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일단 성능이 사람을 정말 대체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성능을 만족해야지 공급을 하더라도 유의미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 사실상 이 부분에서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 모습을 증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핵심 부분이 어제도 정리하였던 실제 생산 능력입니다. 어제 IR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던 내용을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 연말까지 수천 대의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자료에 나온 표현을 보게 되면 벌써 월 1000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정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월 1000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월 1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옵티머스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월 1000대를 달성하기까지는 몇 달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도 X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매체를 거치게 된다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잘못된 정보가 나올 수 있고 그 잘못된 정보가 플러스의 방향일 수도 마이너스의 방향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직접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월 1000대 생산 능력을 확보한 건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월 1000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생산 능력을 올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테슬라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생산 능력과 퍼포먼스 측면에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테슬라가 아주 뛰어난 성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입니다. 일단 AI 시대에서 AI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첫 번째 핵심적인 요소가 데이터라는 점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이야기만 하면 나오는 게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중요하냐 혹은 현실 데이터가 중요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자율주행 산업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의미 있게 많은 데이터를 가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를 모두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또 방금 봤던 젠슨 항 스피치에서는 실제 현실과 똑같은 가상의 세상을 만들어서 트윈이라고 부르며 이 가상의 세상에서 공장의 기계와 휴머노이드를 조화롭게 돌리며 생산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드는 합성 데이터와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만드는 현실 데이터, 언제 무엇이 중요할까? 바로 여기서 핵심 차이는 랜덤리스입니다. 무언가를 반복할 때 똑같은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가 혹은 똑같은 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매번 다른가. 시뮬레이션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기계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아주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의 오차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다면 시뮬레이션이 커버를 할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일을 매번 일으키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만약 사람이 똑같은 일만 반복했다면 우리는 구석기 시대와 똑같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샤머니즘을 믿으며 번개가 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족의 샤머니 말하는 신이 노했다라는 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갖고 똑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다르게 대응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또 동시에 필요 없이 멍청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도로 위입니다. 항상 운전할 때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규칙을 지키며 운전하면 너무나도 평화로울 텐데 신호도 무시하고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은 형태로 운전하는 사람을 매번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집에서도 간단하게 테스트가 가능하죠. 자녀에게 공부해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매번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에게 운동해라 라고 말을 한다고 꾸준하게 운동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 시뮬레이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높은 정확도로 예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맞을 수 있지만 1%의 또라이가 역주행하는 상황,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뒤에 범퍼를 박아버리는 상황, 시뮬레이션은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공장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 합성 데이터로도 충분히 공장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지만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현실 데이터가 핵심이고 이 현실 데이터는 사실상 테슬라가
유일하게 의미있게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바로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모두에서 테슬라가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 오늘 테슬라가 공개한 옵티머스 이미지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옵티머스를 모두가 한 대에 갖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무래도 구하기 쉬운 시뮬레이션을 통한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장, 제한된 공간에서 먼저 활용이 될 것이고 예상이 불가능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AI가 발달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공장 안에서 옵티머스가 가동되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인건비를 의미있게 낮춰주며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게 되는데 테슬라는 벌써 그 일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또한 빠르면 5년,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면 10년 정도 뒤에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 옵티머스가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일이 일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중국 내 다양한 브랜드에서 재구매율과 관련된 자료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를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에서 새롭게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이 이전에는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13%가 폭스바겐에서 넘어왔으며 그 다음 8%는 이전에도 테슬라였던 고객, BMW, 토요타 순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리오토 같은 경우도 12%가 폭스바겐이고 테슬라에서 리오토로 넘어간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샤오펑 같은 경우도 폭스바겐이 10%이고 역시 테슬라에서 넘어간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샤오미도 폭스바겐이 9%, 테슬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폭스바겐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잃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 한번 테슬라를 구매했던 고객이 다른 중국 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다는 걸 볼 수 있죠. 테슬라 전기차를 새롭게 구매한 고객 중 8%만이 이전에도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했다라는 내용은 이 전기차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테슬라를 구매하고 있던 고객 비율이 현재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 비율의 아주 일부분만 차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 내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 내연차보다 더 많이 팔리는 시장이 되었죠. 전기차의 신규 고객 같은 경우 그 이전에는 내연차를 타고 있던 사람이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힌트가 되게 됩니다. 또 동시에 다른 전기차 제조사 같은 경우 테슬라를 타다가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점 역시 테슬라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과거 마크 로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짜 벽 그림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실험이 잘못되었음을 정리하고 하드웨어 4를 사용하는 FSD는 똑같은 환경을 재현해도 정확하게 정지한다라는 내용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마크 로보가 이 영상에서 광고했던 게 루미나입니다. 루미나 같은 경우 마크 로보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전 나사 애플 직원인 마크 로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테스트했던 바로 그 라이다입니다 라고 광고를 했었죠. 그 당시에도 구린내가 너무나도 올라왔기 때문에 마크 로보가 돈을 받고 양심을 팔았다라고 저는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라이다 회사인 루미나의 창업자이자 CEO가 이사회로부터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마크 로보의 거짓 광고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 저는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그 밖에 테슬라에서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테슬라를 사용하게 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일 교환, 엔진 필터, 변속기 오일, 점화 플러그, 센서, 피스톤, 머플러, 연료 필터, 촉매 변환기 등등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8년 동안 15만 마일까지 보증을 해준다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이 상당히 짧고 간결하다라는 점에서 이건 TV 광고로도 상당히 적합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아직까지 TV 광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영상이 첫 번째 TV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또 그 밖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주요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 강등의 이유 자체가 새로운 이유가 아니라 원래부터 모두가 잘 알고 있던 미국의 부채와 관련된 이유였기 때문에 사실상 찻잔 속 태풍으로 끝이 났는데, 오늘 밝힌 트럼프의 내용은 잘만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시장에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푸틴과 2시간의 통화를 가졌으며 즉시 휴전 및 전쟁 종식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협상 조건 같은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비공개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전쟁이 종식되게 된다면 러시아는 미국과 대규모 무역 기회를 얻으며 일자리와 큰 부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재건 과정에서 무역을 통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동시에 각 대표에게 협상 계획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바티칸 같은 경우 협상 주체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이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전 세계 불확실성을 낮춰주게 되며, 또한 계속해서 모멘텀을 타고 있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밖에 동부 시간 기준 내일 아침 일론 머스크는 카타르 무역 포럼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포럼에 참여하여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는데, 이번 카타르 경제 포럼에 참여함으로써 일론 머스크의 다양한 기업들이 또 큰 딜을 성사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주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특히 모든 것을 가상 환경에서 먼저 시뮬레이션하고 학습시키는 게 앞으로 더 보편화된다면 과연 우리가 직접 부딪히면서 얻는 실제 경험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런 질문이 좀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사람다움이 무엇인가를 묻는 아주 철학적인 문제인데, 이 철학적인 문제를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목소리와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던지고 있다라는 것 역시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